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21만 명이라는 개딸 부대가 민주당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를 앞세워서 이들은 자신들의 홍위병들에 대한 대호 정화 운동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저수지에 숨겨져 있는 수천억대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잠 못 드는 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개딸 조직이 이렇게 장기간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막대한 자금이 개딸들에게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이재명 영장 기각에서 나타난 그들의 파워는 결국 돈의 파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주변에서는 극단적인 선택과 극단적인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불가사의한 일들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의 놀라운 자금 동원 능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평소에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자랑스럽게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재산 신고액이 34억입니다. 그러나 34억 재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가공할 일들이 그의 주변에서 연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오리무중에 빠져있는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개딸 부대의 천문학적인 운영비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개딸들은 최소한 매주 한 번은 모임을 가지고 있고 각자 개인 비용은 자신이 부담할 것입니다. 하지만 21만 명을 관리하는 리더층은 매주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 봉사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300명이 넘는 조직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군대에서도 중대 병력은 최대 250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계산해도 500명을 단위로 420개의 중대가 필요합니다. 각 중대에 5명의 리더를 두고 있다면 총 2100명의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이 관리자들에게 월 100만 원 여비만 지급한다고 해도 월 21억. 그리고 일반 운영비를 합치면 최소한 40억이 필요합니다. 개딸 부대가 조직된 지는 2022년 3월, 이미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는 운영비 절반 이상이 외부 지원금 없이 자체에서 충당될 경우에는 그 조직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최소한 500억 이상 자금이 외부 어디에서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법원 선거법 위반 변호사 비용의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2021년 권순일의 도움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로펌 소속의 특급 변호사 30여 명이 동원되었고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비용으로 딸랑 2억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비용은 최소 100억이 넘어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세 번째, 고 김문기 사건 그리고 백현동 방벽, 국토부 압력 등의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사 비용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은 50명 이상의
변호인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이 6개월 안에 끝나겠냐 곤란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재명과 관련된 공범들에게 전담 변호팀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동규와 이화영의 경우 이들 팀에서 파견된 변호사들이 두 사람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을 시켜왔습니다. 유동규는 이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껴서 입장을 변경해버렸습니다. 이화영은 재판을 한 달 가까이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결국 재판부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또한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피고인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단의 구성이 몇 명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수십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 7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2년 구속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배우자 등 가족 지인과 50번 이상 면회를 했고 국회의원들과 7번의 특별 면회도 했고 이재명 측의 변호인단은 180회 이상 접견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화영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17명이고 이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접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 씨는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피웠고 이재명의 측근 김형태 변호사는 검사와 재판장에서 말다툼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본부장에게도 의심되는 변호사가 접근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유동규를 회유하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전모 변호사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그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특급 변호사 팀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팀에는 고검장 출신 1명과 판사 출신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 변호사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은 적어도 10억 이상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재명의 가까운 측근들에게도 변호사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진상, 김용, 김만배 등 핵심 측근들의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억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조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의 계좌 추적을 요구하는 민심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투명하지 않는 여러 정황들로 인해서 이재명과 유창훈 커넥션에 대한 대중의 의심과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이재명의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시작으로 민주당 경선, 대선 본선, 인천 계양구 보궐선거,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 이르기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초대형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한 번에 약 30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통설을 고려하게 될 때 이 초대형 4번의 선거에 투입된 비용은 최소한 100억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에게 투입된 천문학적인 자금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수준입니다. 이재명 주변의 사건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집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딸부대 21만 명 관리 비용 500억. 2. 2021년 대법원 3심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100억. 3. 2022년 고 김문기 그리고 국토부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2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30억. 4. 주변 공범들을 회수하거나 협박하는 등에 사용되는 변호사 비용 약 10억. 5. 핵심 측근들의 변호사 비용 10억. 6. 이재명의 초대형 선거 비용 4번에 걸쳐서 100억. 이와 같이 모든 비용을 합산하게 될 경우 최소한 750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문학적인 비용은 34억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입니다. 분명 누군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고 합리적인 의심이라 하겠습니다. 더욱 명확한 것은 이 모든 사건에 투입되고 있는 비용은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성격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오로지 이재명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나 다른 누군가가 이를 이재명을 대신해서 지불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의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를 몰래 부담하고 있다면 증여세, 소득세, 부가세, 그리고 사법적, 법률적 문제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런 사실을 놓칠 리 없습니다. 이미 추적이 진행 중이라는 징후가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심어진 지뢰들 때문에 일정이 지체되고 있을지라도 금감원은 법원 영장 없이도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난 8월 24일 노컷 뉴스와 더 퍼블릭의 취재를 종합해 볼 때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검찰이 이 사건에서 증거를 찾지 못해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입니다. 더욱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이재명의 측근 이태영 변호사를 비비안의 사회이사로 임명했고, 나성철 변호사를 나노수 사회이사로 임명한 그 모든 것은 이재명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사회이사 보수로 커버했다는 것을 재판에서 시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미 2018년 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부터 작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때 선임했던 10개의 로펌과 4개의 개인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 내역을 법조 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750억의 자금 출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온 국민들은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그리고 성남FC와 관련된 수천억, 수조 원의 불법 자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천억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천억대 숨겨져 있는 자금은 검찰의 수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최첨단 금융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와 남욱 변호사는 검찰 진술에서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아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라고 언급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에 대한 소문은 성남에 위치한 대왕 저수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2017년에 이 대왕 저수지에 대해서 낚시까지 금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왕 저수지의 물을 완전히 퍼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숨겨진 수천억대 자금을 찾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재명의 잠 못 드는 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장순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